전 세계 의학계를 경악하게 만든 놀라운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 여기는 영국 런던의 한 스포츠 의학 컨퍼런스장입니다. 평소와 같이 조용하던 학술대회장이 단 5분 만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무려 47명의 세계적인 의사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가 공격적인 발언을 한 것도 경고 방송이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마치 뭔가에 충격받은 듯 한국 의료진들을 향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전 세계가 의아해하던 그때 영국 왕립의학회가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재활 프로토콜을 즉시 공유하라. 도대체 한국 의사들이 뭘 했길래 세계 최고 의학계가 이렇게 당황한 걸까요? 그 시작은 중증 안면 골절을 입은 손흥민이라는 축구 선수의 회복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영국과 미국의 병원들이 하나둘씩 한국 의료 시스템 도입 계약서에 서명하기 시작한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우리 대한민국 의료의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손흥민의 부상은 중상이라 들었지. 그가 월드컵에 나올 수 있을 리 없다고. 이 말을 내뱉은 순간 저는 제 믿음이 얼마나 굳건했는지 몰랐습니다. 미국 최고의 스포츠 재활의사라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던 리처드 메이슨 박사는 손흥민의 회복 속도에 관한 뉴스를 보며 과대포장된 마케팅이라 단정했습니다. 저는 한국식 재활이 비효율적이고 시스템보다 근성에 의존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을 직접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술 방문이야. 한국 의료가 체계가 없다는 걸 확인하고 돌아오는 출장일 뿐이지.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이 제 인생 철학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 그땐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한국을 방문하게 된 목적은 단순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축구 선수의 놀라운 회복이 과학적으로 어떻게 가능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저는 메이오 클리닉에서 15년간 스포츠 손상, 재활 분야에서 일해온 전문가로 최고의 운동선수들을 수없이 치료해왔습니다. NBA 스타부터 NFL의 쿼터백까지 세계적인 운동선수들의 재활을 책임져 온 저는 재활의 황금률이라는 것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부상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회복에 필요한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것을 단축시키는 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손흥민의 사례는 저의 그 황금률을 완전히 무시한 채 진행되었습니다. 중증 안면 골절로 수술을 받은 선수가 불과 3주 만에 월드컵 경기장에 복귀한다. 게다가 마스크를 쓰고 풀타임을 뛰다니 의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분명 어딘가에 트릭이 있을 것이라고요. 그런 회복은 있을 수 없어. 한국 언론이 과장하고 있거나 부상 정도가 실제론 경미했을 거야. 전 세계 의료계의 냉소적인 반응 속에서도 저는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의료진이 어떻게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했는지 그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 서울로 향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느꼈던 것은 속도였습니다. 휴대폰으로 병원 예약 앱을 열고 몇 번의 터치만으로 다음날 오전 진료가 예약됐습니다. 10분 뒤에는 확정 문자까지 도착했죠. 이건 행정적 효율이지. 의료적 진심은 아니야.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도라는 단어는 이후 제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될 예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서울의 한 유명 스포츠 재활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저를 맞이한 사람은 물리치료사 정민우 씨였습니다. 그는 밝은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메이슨 박사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자는 환자, 사람은 사람입니다. 오늘은 사람 리처드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의 인사에 저는 순간적으로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국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발언이었습니다. 의사에게 그런 농담을 한다고요? 전문가로서의 제 권위가 무시당한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의료 시스템을 연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가벼운 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냉랭하게 대답하자 정민우 씨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네. 그럼 곧바로 저희 병원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박사님께서 보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손흥민의 재활과 관련된 모든 것을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민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병원 복도로 안내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본 광경은 놀라웠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려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청소 인력까지 그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한 환자의 회복 프로세스를 함께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청소부까지 의견을 낸다고요? 제 질문에 정민우 씨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청소 담당분들은 환자의 일상생활 패턴을 가장 잘 관찰하시거든요. 침대에서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어떤 자세로 주로 있는지, 식사 후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런 정보들은 재활 계획을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이런 걸 전문적인 의료 시스템이라고 부른다고? 하지만 그 회의 장면은 나중에 제 마음속에서 다시 떠오를 예정이었습니다. 병원 투어 중 같이 한국을 방문한 영국 스포츠 의사 데이비드 클라크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는 저보다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리처드, 이건 다 보여주기식이야. 손흥민이 그 정도로 회복된 건 과장일 뿐이라고. 운동선수는 세계 어디서나 똑같아. 기적 같은 회복은 없어. 그의 말에 저는 내심 동의했습니다.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회복 속도였으니까요. 정민우 씨는 저희 대화를 들었는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두 분을 위해 손흥민 선수 케이스 스터디를 준비해 뒀습니다. 회의실로 이동해 볼까요?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벽면의 모니터엔 손흥민의 이름이 등장했고 그 순간 모든 의료진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존중과 자부심이 섞인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우리 모두의 환자였어요. 개인이 아니라 팀이었죠. 수석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묘한 울림을 받았습니다. 미국 병원에서는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환자에 대한 애착. 아니,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발표가 시작되었고 그들은 손흥민의 재활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그들이 사용한 의료 기술이 특별히 첨단이거나 혁신적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기존에 알려진 방법들을 사용했지만 그 적용 방식과 조합이 독특했습니다. 저희는 기술이 아닌 시스템에 집중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경우 24시간 동안 10분마다 상태를 체크했고 모든 담당자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말도 안 되라고 생각했습니다. 10분마다 24시간. 그건 비효율적인 과잉 대응이 아닌가요? 하지만 그들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지만 초기에 집중적인 관리를 하면 장기적으로는 회복 속도가 현저히 빨라집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환자의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발표가 끝난 후 저는 병원 전산실을 견학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든 치료 후 기록이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었고 환자의 감정 상태까지 세세한 코멘트로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세부 사항까지 기록하는 이유가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정민우 씨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 중요한 건 사람의 약속입니다. 모든 기록은 환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증거이자 수단이죠. 약속, 그 단어가 한국의 시스템을 설명하는 핵심 같았습니다. 그들에게 의료는 단순한 서비스가 아닌 환자와 맺은 계약이자 의무였던 것입니다. 견학 중 갑자기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데이비드가 환자 데이터 접근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조치하다가 치료 과정이 일시 중단된 것입니다. 병원장은 즉시 전 직원을 소집했습니다. 정확성을 지키지 않으면 그건 실수가 아니라 배신입니다. 우리는 환자와의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 말이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배신이라는 단어. 미국에서는 의료 과실이나 오류라고 표현할 일을 그들은 배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환자와의 약속을 어긴 도덕적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회의가 끝난 후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너무 과장된 반응 아닌가? 서구 병원에서는 이런 일이 일상적으로 벌어져. 효율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심 혼란스러웠습니다. 과연 어느 쪽이 맞는 것일까요? 효율을 위해 정확성을 희생하는 것이 정당한가? 아니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비효율을 감수하는 것이 옳은가? 그날 저녁, 저는 병원 근처의 거리를 산책하다가 우연히 작은 무료 진료소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들어가 보니 낮에 본 병원 간호사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 일 끝나고도 여기 계신 거예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 중 한 간호사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도시의 건강이 우리의 일터를 지켜주니까요. 우리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거예요. 공동체적 책임감. 저는 처음 듣는 철학이었습니다. 의사나 간호사의 직업을 단순한 일자리가 아닌 사회적 소명으로 바라보는 관점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손흥민의 재활 기록을 좀 더 자세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민우 씨는 기꺼이 수백 페이지의 문서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메모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내일이 아닌 오늘의 최선을 다했다. 의료진의 문장 같지 않았습니다. 마치 코치나 멘토가 쓴 듯한 문구였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치료, 기록이 아니라 환자와 의료진 사이의 신뢰를 기록한 문서였습니다. 이 메모는 누가 쓴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청소 담당이셨던 김 씨가 쓰신 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밤중에 몰래 일어나 재활 운동을 하는 것을 목격하셨거든요. 공식 재활 시간 외에도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기록하신 거죠.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청소부의 메모가 공식 의료 기록에 포함되다니. 그것도 아주 중요한 관찰로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데이비드가 갑작스럽게 지역 방송과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인터뷰 중 한국 의료진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의 재활 방식은 과학적이라기보다는 감정적입니다. 그들은 데이터보다 환자의 기분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는 세계의학의 표준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 발언이 SNS를 통해 퍼지자 한국 네티즌들의 거센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 있었지만 말없이 한국 의료진을 두둔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은 존중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곳에서 관찰한 바로는 그들은 환자를 고친다는 개념보다 지킨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더군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회복 속도가 빠르고 재발률이 낮았습니다. 데이비드는 제 말에 코웃음을 쳤지만 저는 이미 무언가를 깨닫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의학에는 과학적 접근만이 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저는 공항으로 가는 길에 로비의 TV에서 손흥민의 인터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재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들은 제 부상을 치료한 게 아니라 제 마음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 짧은 멘트가 제 심장을 멈추게 했습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손흥민의 회복은 단순한 의학적 처치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료진과 환자 사이의 깊은 신뢰와 약속의 산물이었습니다. 귀국이 예정되었지만 저는 갑자기 일정을 연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좀 더 이 시스템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몇 주 동안 저는 병원 회의에 참석하고 재활 세션을 관찰했습니다. 처음에는 비웃었던 청소부의 의견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직접 경험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회의 중에 손을 들어 발언했습니다. 이제 청소부의 의견이 왜 중요한지 압니다. 그들은 환자의 삶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는 사람들이니까요. 제 말에 회의실 전체가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저를 이방인이 아닌 팀의 일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날, 병원 원장님이 저에게 작은 선물을 건네주셨습니다. 그것은 환자 관리 매뉴얼이라고 쓰여 있는 수첩이었습니다. 호기심의 표지를 넘기자 안쪽에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의학은 과학으로 시작해 사람으로 완성된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동안 무엇을 위해 의사가 되었는지, 무엇을 위해 환자를 치료해왔는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의 의학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의학이 단순한 과학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공항 카페에 앉아 출국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TV에서 다시 손흥민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는 밝은 미소로 인터뷰를 하고 있었고 그의 손목에는 재활 당시 받았던 의료진 팔찌가 여전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를 회복시킨 건 약이 아니라 사람과 시스템이었다.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제 병원 시스템을 완전히 개편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협업 모델을 도입하고 환자 중심의 24시간 케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동료 의사들이 비웃었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환자들의 회복 속도가 평균 30% 빨라졌고 재입원율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1년 후 저는 새로운 재활센터를 열었습니다. 그 이름은 SONCARE UNIT. 영어로는 System of Nurture 돌봄의 시스템이라는 뜻이지만
제 마음속에는 손흥민의 이름을 기리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개소식 날,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 센터의 가장 큰 차별점은 무엇인가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환자를 고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회복시킵니다. 의학은 과학으로 시작해 사람으로 완성됩니다. 이제 저는 매년 한국을 방문하여 의료 시스템에 관한 강연을 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다리 역할을 하면서 양국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의료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점에는 한 축구 선수의 놀라운 회복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손흥민의 사례를 접했을 때는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한국 의료의 진정한 힘을 보여준 증거라고 확신합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세계가 말하는 의료 선진국보다 한 단계 앞서 있습니다. 그들은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회복시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을 뿐만 아니라 제가 설립한 재활센터를 통해 수많은 환자들의 삶에도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하반신 마비 진단을 받은 16살 소녀 에밀리였습니다. 다른 병원에서는 그녀에게 평생 휠체어에 의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우리 센터에서는 달랐습니다. 첫 상담에서 저는 에밀리에게 물었습니다. 내 꿈이 뭐니?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발레리나가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내 꿈을 치료 목표로 삼을 거야. 발레를 추지 못하더라도 너는 춤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어.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배운 대로 전 직원이 참여하는 케이스 컨퍼런스를 소집했습니다.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뿐만 아니라 병실 청소부, 식당 직원, 심지어 경비원까지 모였습니다. 모두가 에밀리의 일상을 관찰하고 그녀의 상태를 기록했습니다. 청소부 마사는 에밀리가 밤중에 혼자서 팔로 몸을 일으키는 연습을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식당 직원 호세는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음식 목록을 만들어 영양사에게 전달했습니다. 경비원 짐은 주말마다 에밀리의 부모님이 방문할 때 그들의 불안한 표정을 관찰하고 심리상담사에게 가족 치료를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에밀리를 중심으로 하나의 거대한 치료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8개월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에밀리는 보조기구의 도움을 받아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1년 후 그녀는 지팡이만으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그녀는 특별 제작된 보조기를 착용하고 발레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에밀리의 졸업 공연 날 저는 객석 맨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무대에 올라 첫 동작을 취했을 때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의학적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꿈과 희망을 회복시킨 인간적 승리였습니다. 공연 후 에밀리는 제게 작은 메모를 건넸습니다. 박사님은 제 다리만 고친 게 아니라 제 영혼을 치료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 병원장이 주신 수첩의 문구를 떠올렸습니다. 의학은 과학으로 시작해 사람으로 완성된다. 이제 저는 매년 의대생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의학의 본질은 단순한 기술이나 지식이 아니라 환자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 그리고 그들의 희망을 존중하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지난해 저는 국제스포츠의학협회에서 강연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놀랍게도 데이비드 클라크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이제 런던의 한 병원에서 K의료 시스템을 도입하는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리처드, 당신이 옳았어. 내가 한국에서 본 것을 무시한 건 큰 실수였어. 그의 고백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중요한 건 누가 옳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더 나은 의료를 만들어가는 거야. 저희 센터는 이제 미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재활기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성공 비결을 묻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의 비결은 단순해요.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청소부, 모두가 한 팀이 되어 환자의 회복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와의 약속을 절대 어기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의료의 본질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저는 의료를 과학적 행위로만 여겼습니다. 증상을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법을 적용하며 결과를 측정하는, 마치 기계를 고치는 것과 다름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의료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약속이자 신뢰의 관계라고 믿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시스템의 힘입니다.
개인의 뛰어난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구성원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조화롭게 움직이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의 중심에는 항상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의료 환경에서 한국식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보험 문제, 법적 제약, 문화적 차이, 수많은 장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했습니다. 환자 상태를 10분마다 체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지만 대신 모든 직원이 환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청소부와 식당 직원들에게 환자 관찰법을 교육하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갔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약속의 개념을 도입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환자에게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모든 구성원이 최선을 다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우리 센터의 핵심 철학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센터에는 세계 각국에서 의료진들이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K의료 시스템을 배우고 자국에 도입하고 싶어 합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술은 쉽게 복제할 수 있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K의료의 진정한 힘은 바로 그 약속에 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양국의 의료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년 서울에서 열리는 K의료 컨퍼런스를 통해 한국의 의료 철학을 전 세계에 알리고 미국에서는 SON 케어 모델을 다양한 병원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손흥민 선수가 직접 우리 센터를 방문해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딴 센터를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메이슨 박사님, 제 부상이 이렇게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줄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에게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감사드려야죠. 당신의 사례가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오만한 미국 의사로 남아 있었을 테니까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의료는 국경을 초월한 인류의 공통된 목표이며 우리 모두는 더 나은 회복, 더 나은 삶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요. 손흥민이 떠난 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는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그리고 그 편견이 어떻게 깨졌는지에 대해서요. 진정한 의학적 진보는 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이제 자주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정말 그렇게 특별한가요? 저의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한국 의료의 특별함은 첨단 기술이나 화려한 시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환자를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그들과 맺는 약속의 무게에 있습니다. 그들은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제 저희 사명은 분명합니다. K의료의 철학을 전 세계에 전파하고 더 많은 환자들이 진정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병원에 출근하며 한국 병원장이 주신 수첩을 꺼내 그 한 문장을 읽습니다. 의학은 과학으로 시작해 사람으로 완성된다. 그리고 그 문장이 제 인생의 지침이 되었습니다. 2년 전 세계의학협회에서 저는 K의료의 글로벌 적용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세계 각국의 의료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연설이 끝난 후 한 노인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한국계 미국인이었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40년 전 제가 미국에 왔을 때 한국 의학은 무시당했습니다. 오늘 당신의 연설을 듣고 제 조국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의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의료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문화의 표현이며 각 나라의 철학과 가치가 담긴 결정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미래 의학의 방향은 단순히 더 발전된 기술이나 더 강력한 약물이 아니라 환자와 의료진 사이에 더 깊은 신뢰와 약속에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길을 가장 먼저 걷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제가 경험한 K의료의 힘은 단순한 개인의 경험을 넘어 전 세계 의료의 미래를 보여주는 등대와 같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가 말하는 의료 선진국보다 한 단계 앞서 있습니다. 그들은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회복시킵니다. 그 철학이 바로 K의료의 진짜 힘입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은 단순히 의료 시스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을 바라보는 방식,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리고 약속의 가치에 대한 깊은 통찰이었습니다. 한국 의료진들은 환자를 단순한 치료 대상이 아닌 함께 회복의 여정을 떠나는 동반자로 여겼습니다. 이 경험 이후 저는 의학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습니다. 의학은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과학이 아니라 사람을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예술이자 철학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 철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의료 기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의료진과 환자 사이의 깊은 신뢰와 약속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SONCAR이 UNIT은 이제 미국 전역에 10개의 분원을 두고 있으며 매년 수천 명의 환자들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성공 비결은 단순합니다. 환자를 중심에 두고 모든 직원이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특히 저희 센터는 불가능한 케이스로 불리는 환자들을 많이 받아들입니다. 다른 병원에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환자들이죠.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회복의 정의가 단순히 신체적 기능의 복원이 아니라 환자가 자신의 삶을 다시 찾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환자가 있습니다. 알렉스라는 32세 소방관이었습니다. 그는 건물 화재 현장에서 심각한 화상을 입었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가 저희 센터에 왔을 때는 이미 직업으로의 복귀를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첫 상담에서 그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다시 소방관으로 일할 수 있을까요? 다른 병원들은 모두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 저는 한국에서 배운 대로 대답했습니다. 알렉스, 우리는 당신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절대 어기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알렉스를 위한 특별팀을 구성했습니다. 화상 전문의 물리치료사, 심리상담사뿐만 아니라 소방서 관계자까지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소방관으로서 필요한 구체적인 신체 능력과 심리적 준비를 조언해 주었습니다. 치료는 고통스러웠습니다. 알렉스는 때로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팀은 그에게 한국식 치료 철학을 들려주었습니다. 오늘의 최선을 다하세요. 내일의 결과를 걱정하지 마세요. 18개월간의 치료 끝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알렉스는 소방관 체력 테스트를 통과했고 제한된 업무지만 다시 현장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다시 소방관 제복을 입고 저희 센터를 방문했을 때 모든 직원들이 박수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알렉스는 제게 소방관 배지를 선물했습니다. 그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약속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러한 성공 사례들이 쌓이면서 저희 센터의 명성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 의료협회에서는 저희의 시스템을 연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1년 동안 저희 센터의 모든 프로세스를 분석했고 결과 보고서에서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SONCAR이 UNIT의 성공은 단순한 의료 기술의 차이가 아니다. 그것은 환자와의 약속이라는 철학적 토대 위에 세워진 전인적 치료 시스템의 승리이다. 이 보고서는 미국 의료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많은 병원들이 저희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우리의 접근 방식을 환영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 전통적인 의료인들은 여전히 과학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비판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손흥민의 사례를 들려줍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지만 분명히 효과가 있었던 그의 회복 과정을.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의학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요? 논문에 발표할 데이터를 만드는 것인가요? 아니면 환자를 회복시키는 것인가요? 이런 대화를 통해 저는 점점 더 많은 의료인들의 마음을 열고 있습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저와 같았으니까요. 의심 많고 자신의 방식만이 옳다고 믿는 전문가들이었지만 결국 환자의 회복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향해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동료들입니다. 지금부터 이야기의 마무리 부분을 6천자 분량으로 새롭게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저의 여정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매년 한국을 방문하여 의료 시스템의 변화와 발전을 지켜봤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한국 의료계도 제가 전파한 미국의 과학적 접근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문화의 좋은 점을 수용하는 유연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혁신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특별한 초대가 도착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명예교수직을 제안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놀라웠지만 곧 큰 영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저는 1년에 2번, 각 3주씩 서울에 머물며 학생들에게 강의하고 병원 시스템 개선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수로서의 첫 강에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강단에 섰습니다. 제 앞에는 한국 최고의 의대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미래를 보았습니다.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여러분, 의학은 과학입니다. 그러나 의료는 예술이자 철학입니다. 과학자로서 질병을 이해하되 치유자로서 사람을 바라보세요. 강의가 끝난 후 한 학생이 다가와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미국과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결합된 이상적인 모델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완벽한 의료 시스템은 미국의 과학적 엄격함과 한국의 인간적 따뜻함이 조화를 이루는 곳입니다. 환자의 데이터를 철저히 분석하되 그 숫자 너머에 있는 사람을 보는 곳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의료진과 환자 모두가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곳입니다. 그 학생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에서 저는 미래 의료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서울에서의 교수 활동과 더불어 저는 또 다른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국경 없는 의료 약속이라는 국제 비영리 단체를 설립한 것입니다. 이 단체의 목표는 K의료의 철학과 시스템을 자원이 부족한 국가들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첫 프로젝트는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현지 의료진들에게 한국식 팀워크와 환자 중심 케어 시스템을 교육하고 그들이 현지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첨단 장비나 많은 인력 없이도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중심으로요. 르완다의 한 작은 지역 병원에서 우리는 환자 회복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구성원들까지 환자의 회복을 돕는 하나의 팀으로 구성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단 6개월 만에 환자 회복률이 27% 향상되었고 의료진의 만족도 역시 크게 증가했습니다. 현지 의사 나투무에가가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첨단 장비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약속과 팀워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MRI보다도 강력합니다. 이 성공 사례는 곧 인근 국가들로 퍼져나갔고 지금은 아프리카 8개국에서 유사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각국의 문화와 상황에 맞게 조금씩 변형되었지만 그 핵심 철학은 동일합니다. 사람을 중심에 두고 모두가 함께 회복을 약속하는 것. 그러나 모든 여정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미국 내에서는 여전히 많은 도전과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일부 의료보험 회사들은 저희의 방식이 비용 효율적이지 않다며 보험 적용을 꺼렸고 일부 의료계 인사들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비판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3년 전 미국 의학협회 연례 회의에서 제 발표가 공개적으로 도전받았을 때였습니다. 한 저명한 신경외과 의사가 제 발표 중에 일어나 질문했습니다. 메이슨 박사, 당신의 약속, 기반 치료가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이중맹검 연구 결과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감성적인 이야기만 팔고 계신 건가요? 강당이 순간 조용해졌고 모든 눈이 저에게 향했습니다. 잠시 침묵 후 저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네, 저희는 5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는 매일 환자들의 눈에서 회복을 봅니다. 그들의 미소에서 희망을 봅니다. 과학은 숫자로 증명하지만 치유는 때로 숫자를 넘어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 단 한 번이라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효과가 있었던 치료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천천히 하나둘씩 손이 올라갔습니다. 결국 거의 모든 의사들이 손을 들었고 질문자도 마지못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과학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확장하고 싶습니다. 인간의 회복이라는 복잡한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철학, 심리학,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말을 끝으로 예상치 못하게 강당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많은 의사들이 저에게 다가와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고 SONCAREMODL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도전과 대화를 통해 저희의 모델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저희는 더 많은 임상 연구를 진행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며
방법론을 개선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의료의 본질적인 가치, 환자와의 약속, 팀워크, 전인적 치료를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작년에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SON의 이름으로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것입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손흥민의 회복 사례부터 시작하여 K의료 철학이 어떻게 전 세계로 퍼져나갔는지, 그리고 실제 환자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선댄스 영화제에서 상영되었고, 놀랍게도 관객상을 수상했습니다. 영화를 본 많은 사람들이 의료에 대한 자신들의 경험과 기대를 제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관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항상 최신 의료 기술과 유명한 병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의사와의 관계, 그들이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들이 제게 무엇을 약속하는지를 더 중요하게 볼 것 같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단순한 영화를 넘어 의료 혁신을 위한 운동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상영회가 끝난 후에는 종종 토론회가 이어졌고, 의료인, 환자, 그리고 정책 입안자들이 함께 모여 더 나은 의료 시스템을 위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년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미국 의료정책위원회에서 SONCARE MODEL을 국가 의료개혁의 모델 중 하나로 채택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인정을 넘어 실질적인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미국 전역의 여러 병원들이 이 모델을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초기 결과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환자 만족도 상승, 의료진 번아웃 감소, 그리고 무엇보다 더 빠른 환자 회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저는 특별한 방문객을 맞이했습니다. 바로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그는 은퇴 후 자선 활동에 전념하고 있었고, SONCARE FOUNDATION을 설립하여 전 세계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SONCARE UNIT를 둘러보며 감동했습니다. 메이슨 박사님, 제 이름을 이렇게 의미 있게 사용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제가 부상으로 힘들었던 그 시간이 이토록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줄 몰랐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손 선수, 오히려 제가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례가 아니었다면 저는 결코 이 여정을 시작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 배우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날 특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SONCARE UNIT과 SONCARE FOUNDATION이 함께 전 세계의 K의료 철학을 전파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많은 나라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여느 때와 같이 병원으로 출근했습니다. 로비에서 저는 잠시 멈춰서서 벽에 걸린 사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저희 센터에서 회복한 수천 명의 환자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에밀리의 발레 공연 사진, 알렉스가 소방관 유니폼을 입고 찍은 사진, 그리고 많은 다른 환자들의 새로운 시작을 담은 순간들. 그리고 그 모든 사진 중앙에는 한 문장이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의학은 과학으로 시작해 사람으로 완성된다. 저는 매일 이 문장을 보며 제 여정의 시작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 사무실에 들어서자 책상 위에는 오늘의 일정표가 놓여 있었습니다. 새로운 환자 상담, 의대생 강해, 그리고 오후에는 국제 컨퍼런스 화상회의. 바쁜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일정표 아래에는 낯선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봉투를 열어보니 낯선 필체로 쓰인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메이슨 박사님께, 저는 5년 전 박사님의 센터에서 치료받았던 제니퍼입니다. 중증 뇌손상으로 의식을 잃었을 때 다른 병원들은 모두 희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사님은 제게 약속하셨죠. 포기하지 않겠다고. 오늘 저는 대학교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심리학을 전공했고 이제 재활치료사가 되어 박사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박사님이 지키신 그 약속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지와 함께 그녀의 졸업사진과 함께 학위증을 든 모습이 담긴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밝은 미소가 제 사무실을 환하게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일의 본질입니다. 과학적 치료를 넘어 사람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 그들이 자신의 여정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리고 그 희망의 불씨가 다시 다른 이들에게 퍼져나가는 것. 제 책상에는
최근 출판된 제 책 약속의 의학 한국에서 배운 치유의 철학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책은 이제 12개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에서 읽히고 있습니다. 많은 의대생들과 의사들이 이 책을 통해 새로운 관점을 얻고 자신들의 실천 방식을 제고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환자들이 산책하는 정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휠체어를 타고 있었고, 일부는 보조기구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또 일부는 조심스럽게 스스로 걸음을 떼고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자신만의 회복 여정 속에 있었고, 저희 팀은 그 여정의 동반자였습니다.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서울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정민우 원장이었습니다. 메이슨 박사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K-의료 철학을 글로벌 의료 개혁의 핵심 모델로 채택했습니다.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이 모델을 도입하길 원하고 있어요. 저는 기쁨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소식이네요. 이것은 단순한 의료 시스템의 변화가 아니라 의료를 바라보는 관점의 혁명입니다. 통화를 마친 후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모든 여정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리고 아직 얼마나 많은 가능성이 남아있는지에 대해서요. 저는 책상 위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서울의 작은 병원 앞에서 정민우 씨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그때의 저는 얼마나 오만했고 얼마나 많은 것을 모르고 있었던가요. 그러나 그 무지와 편견을 인정하고 마음을 열었기에 저는 새로운 세계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또 다른 꿈을 꾸고 있습니다. K-의료 철학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의과대학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과학적 지식과 인간적 가치를 동시에 가르치는 곳, 의사로서의 기술뿐만 아니라 치유자로서의 마음가짐을 배우는 곳,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와의 약속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의료인을 양성하는 곳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꿈은 이제 손흥민 재단과 여러 국제 파트너들의 지원으로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서울과 보스턴의 첫 캠퍼스가 열릴 예정이며 이후 아프리카와 남미 등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여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도전과 장애물이 있겠지만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진정한 치유의 길은 과학과 인간성이 조화를 이루는 곳에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갈 동료들이 전 세계에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도요. 저는 책상 서랍을 열고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한국 병원장이 주신 그 작은 환자 관리 매뉴얼이었습니다. 표지가 닳고 페이지가 누렇게 변했지만 그 안의 메시지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의학은 과학으로 시작해 사람으로 완성된다. 이제 이 문장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전 세계 의료 혁신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나침반을 들고 새로운 여정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분야에서 이런 변화의 씨앗을 뿌릴 수 있습니다. 기존의 관행에 의문을 제기하고 다른 문화와 시각의 마음을 열며 무엇보다 사람을 중심에 두는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약속을 만들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여정을 시작해보세요. 그 여정이 어디로 이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처럼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과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모험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함께할 때 우리는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의학을 과학이라 믿었지만 한국은 사람이라 가르쳤다. 그들이 만든 시스템은 냉정이 아니라 온기였다.